세계적인 거부 만수르는 토트넘과의 경기를 보고 당황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가장 영입을 원했던 선수가 상대팀에서 맨시티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수르 구단주가 맨시티를 인수 후 케빈 데 브라이너, 라임, 스털링, 잭 그릴리시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영입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영입 명단 최상위 상단에 위치한 손흥민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 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손흥민의 계약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고작 1년밖에 남지 않는다. 이번 겨울 혹은 다음 여름 빅클럽들이 다시 한번 손흥민의 영입을 시도할 것이고, 그 중에는 맨시티의 이름도 같이 있을 것이다. 손흥민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하자 다시 한번 이적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겨울 이적 시장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고,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는 많은 빅클럽들은 이번 겨울 대대적인 보강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적 루머에서 항상 이름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다른 월드 클래스 선수들도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스포츠 기자와 언론들이 집요하게 손흥민의 이적을 밀고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름을 날린 유명 선수들은 빅클럽에 입성한 지 오래되었고, 다른 클럽으로 진출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법인데요. 그래서 주요 5대 리그 우승 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영입이 어렵기에 다른 클럽들도 이미 관심을 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럽 클럽들이 스카우터들에게 엄청난 돈을 투입하며 숨겨진 원석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요.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는 법이고, 세계적인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아직까지 중소 클럽에 남아있는 몇몇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두 명의 선수가 바로 해리 케인과 손흥민입니다. 해리 케인은 토트넘의 아카데미 선수로서 출발해 14-15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토트넘에서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골들을 꽂아 넣었습니다. 토트넘의 케인 같은 선수가 등장한 것도 기적인데, 손흥민이라는 보물까지 굴러들어왔습니다.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넘어온 손흥민은 리그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프리미어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콤비네이션 플레이는 토트넘을 대표하는 골 루트였고, 큰 경기에서 유독 작아지는 케인의 약점을 빅클럽 킬러 손흥민의 활약으로 유럽의 거함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특히 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를 박살내며 토트넘을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올린 것은 모두 손흥민의 공이고, 비록 결승전에서 리버풀에게 패배하며 트로피를 들지는 못했지만 이 시즌의 활약상으로 인해 손흥민은 유럽 수많은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에게 당하기만 했던 맨시티가 그동안 손흥민 영입을 추진해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맨시티는 예전부터 자신을 무너뜨린 상대의 핵심 선수들을 빼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핵심 선수를 빼오면서 상대의 전력은 약화되고 그만큼 맨시티의 적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AS 모나코에 패배했을 때도 모나코 최고의 미드필더인 베르나르도 실바를 데려왔고, 리그에서 토트넘의 워커에게 번번이 자신들의 공격이 막히자 그 당시 5천만 파운드라는 역대급 이적료를 지불하며 카일 워커를 영입했습니다. 맨시티는 자신들을 무너뜨린 손흥민의 영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맨시티 구단주인 만수르는 클럽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의 영입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맨시티는 이적 시장마다 손흥민에게 수차례 접근하여 영입을 시도했으나 토트넘 레비 회장이 엄청난 이적료를 요구하며 맨시티의 관심을 물리쳤습니다. 만수르 구단주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손흥민을 데려오고 싶었겠으나, 만수르가 첼시의 로만 아브라모비치처럼 클럽 행정에 깊게 관여하는 성향의 구단주는 아니고 그 자리에 대신 클럽을 이끌 경영자를 찾아 구단의 운영을 맡겼는데요. 현재 회장 위치에 앉아있는 무바라크는 한 명의 월드클래스 선수에게 구단의 돈을 모두 투자하기보다는 수준급 선수 서너 명을 영입하여 스쿼드의 뎁스를 탄탄하게 만드는 안전지향적인 성격의 경영자입니다. 맨시티는 손흥민에게 1억 파운드를 지불할 생각이 있었으나 레비 회장은 최소 1억 5천만 파운드라는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맨시티는 잭 그릴리시의 1억 파운드가 최고 이적료 기록인 걸 볼 때 손흥민을 노리던 클럽들은 맨시티의 이적료를 보고 자연스럽게 발을 빼버렸습니다. 세기의 이적이 성사될 뻔했지만 레비 회장의 완고함에 가로막혀 버린 것입니다. 그 후 맨시티는 손흥민 없이 스털링 제수스 같은 선수들로 시즌을 치루었고, 데브라이너의 꿀같은 패스를 날리는 이들의 결정력은 맨시티 팬들이 계속해서 손흥민의 영입을 요구하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엘링 홀란드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를 데려오면서 길고 길었던 공격수 가뭄을 끝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유독 강했고, 항상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는 악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1골 1어시를 기록하자 발목을 잡힌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 영입에 대한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92년생으로 슬슬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노련해지며 전성기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인상을 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루카 모드리치처럼 40살에 가까운 나이까지도 월드클래스의 기량을 유지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30살이 넘은 손흥민의 이적설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과의 계약은 2025년까지니까 선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적기는 없을 겁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고 싶겠지만 레비 회장은 이미 케인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이번에도 손흥민의 이적을 가로막는다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자유계약으로 선수를 풀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1월 혹은 다음 여름 유럽의 주요 클럽들이 손흥민에게 접근하며 남은 전성기를 자신들의 팀에서 보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레비 회장의 이적료 요구를 맞춰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만약 이번 이적이 성사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손흥민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선택을 내리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